안녕하세요. 오늘 제 7강 부사 파트를 함께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장의 형식이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명사 파트, 동사 파트, 그리고 형용사 파트, 특별히 부사까지 이렇게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구성 성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약간 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까지 보셨던 이 명사라고 하는 아이는 그저 기본적으로 구문이라고 하는 역할로 봤을 때는 그저 동사 앞에, 즉 주어 자리, 동사 뒤에, 즉 목적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 즉 목적어 자리, 또 특별히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뒤쪽에서는 뭐로? 그죠? 주격 보호 자리로, 특별히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 아이는 목적어 뒤에서 목적격 보호로서 그 기능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 파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들? 그죠?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의 차이, 그리고 각각의 단수 형태, 복수 형태, 수일치라고 하죠. 두 번째는 시제죠, 그죠? 시간상의 제약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동사의 구조를 보셨고, 그리고 이제 이 형용사 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끝나고 이제 7강에 그죠? 부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만 이제 끝내시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활용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7강까지가 기본 뼈대라는 걸 기억을 하셔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부사라고 하는 아이를 잠깐 설명을 먼저 이렇게 드리면, 자 보세요. 부사라고 하는 아이의 기본적인 뜻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역시 접두어인 add, 어느 쪽으로란 뜻이 있고, 그 뒤쪽에 이렇게 동사라고 하는 뜻의 verb가 있죠, 그죠? 즉 부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라고 하는 아이를 그죠? 가까이 수식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가 바로 부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하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가장 큰 맥락에서 본다면, 자, 문장의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즉 부사가 없다라고 해서 또는 부사가 있다라고 해서 문장, 즉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것들이 그저 필수적으로 성립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부사라고 하는 아이의 그저 일단은 이런 형태상의 또는 어떤 그저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특성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부사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찍어내는 습관들을 기르셔야 돼요. 자, 원래 일반적으로 부사는 그저 문장 제일 뒤쪽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필요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어떤 특정한 문장의 의미를 강조해 준다든지 또는 그 의미를 보다 더 그저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목적을 하기 위해서 부사들은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왜? 문장의 필수 구성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문장이 부사라고 하는 아이가 어떻게 옮겼는지를 확인하는 거가 주 시험 문제 타겟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도 부사를 물어보는 주요한 시험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부사의 생김새입니다. 자, 과연 어떤 아이가 부사인지, 그죠?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저랑 함께 만들어 보고요. 특별히 네 번째는 형용사와 그죠?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요 아이를 구분해 주시는 거가 주요 시험 문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건 부사는 제가 항상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냐면 깍두기라고 해요. 깍두기. 자, 깍두기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어릴 때 뭐 술래잡기 같은 거 하면 그죠? 조그만 나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있어도 그죠? 굳이 걔를 그저 잡진 않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그죠? 그런 아이들이 바로 깍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어떤 아이인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부사의 기능을 한번 보실 건데요. 자, 보세요. 자, 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또 부사를 수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수식하지 않는 대상이 하나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 누구죠? 그죠?
명사는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부사는 절대로 뭘 수식하지 않는다고요? 네,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보죠. He drives in his car carefu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사가 어디 있죠? drives. 그는 운전합니다. 목적어 his car. 그죠? 그의 자동차를 어떻게? carefully 라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여기 잠깐 봐. He drives his car 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stop period 이렇게 찍을게요. 그럼 여러분들 요건 정확히 몇 형식이에요? 얘가 동사죠. 그럼 동사 앞에 있는 I 주어, 동사 뒤에 있는 명사 목적어, 정확히 3형식 동사죠. 그죠? 그러면 뒤에 등장하는 I가 예를 들어서 carefully라는 I가 있고, 여기처럼 carefully라는 I가 요렇게 그죠? 시험 문제에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실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만약에 얘가 형용사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완벽한 문장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문장의 구성 성분인 형용사가 뒤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carefully라고 하는 조심하는 또는 주의하는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문상의 특징을 이루는, 그죠? 뭐가 필요하다? 부사라는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문장의 구성 성분을 건들지 않아요, 절대로. 아시겠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그죠? 부사라고 봅시다. 자, 부사 일단 생김새 하나 확인해 볼까? 형용사 뒤에 뭐? ly 형태는 부사죠, 그죠? carefully 이렇게 들어왔던 거고요. 2번 This book isn't too difficult for me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this book, 이 책은 is, 그죠? too, 그 다음에 difficult for me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제가 부사 표시는 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얘도 부사고요. 얘도 부사라고 합니다. 얘는 전명구로서의 부사예요. 자, 그러면 뭐야? 자, 얘를 다 지금 제외를 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제외를 한다면 이미 이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죠. This book, 이 책은 is difficult. 정확히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러한 문장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 그죠?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죠? 이러한 역할을 잡을 수 있는, 그죠? I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무슨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부사라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to는 너무나 뭐뭐하다 라는 뜻이죠. 이 책은 나에게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그죠? I, 그 다음에 뭐 현재라고 합시다. I read this letter very carefully. 역시 마찬가지죠. 저기 등장하는 I를 한번 제가 써보죠. 나는 읽는다. 그의 편지를, 또는 읽었다라면 read겠죠. very carefully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얘가 동사고 주어고 목적어고 얘가 부사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뭐밖에 안 될까? 이미 완벽한 문장이니까. 그죠? 얘도 부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또는 중학교 과정에서 대다수 선생님들이 해석으로, 그죠? 뭐뭐 하게로 전미어가 끝나면 걔는 부사고, 뭐뭐 하는 이라는 개념으로 끝나면 형용사라는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배우시면 해석은 할지 몰라도 말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뭐 writing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원리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왜? 나는 뭐를 배운 거야? 영어를 배우지 않고 뭘 배운 거야? 한국어를 배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말을 못하죠.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어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문법이라고 하는 뼈대를 배울 때부터 영어는 영어로 배우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이 영어를 배운다는 얘기는 뭐 원어민한테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구문이라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 고생 안 합니다. 그래서 I read his letter very carefully 라고 하시면 이 very도 부사 형태겠죠. 매우
조심스럽게 그 책을 읽었다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는 그죠? 제일 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제일 앞쪽에 쓰게 됩니다. Fortunately, 그죠? 운이 좋게도 He didn't die.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을 때 역시 구문을 끊어보면 이렇게 끊어지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Fortunately를 독립적으로 묶어버리고 얘를 그죠? 정확하게 동사 구조로 들어온다면 일형식의 그죠? 자동사 형태의 과거 동사였죠. 그는 죽지 않았다. 어떻게? 운 좋게도. 그러면 그를 수식하진 않았죠. 운 좋게 죽지 않았다라는 말도 가능하겠지만 이 아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부사가 수식해주고 있는 구문을 잠깐 보면 첫 번째, 명사라는 아이를 일단은 제외한, 그죠? 뭐 수식할 수 있죠? 형용사를 수식해줄 수 있고, 부사도 수식해줄 수 있고, 동사도 수식해줄 수 있고, 문장을 수식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네 가지의 아이디어를 외우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구문이라는 걸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반드시 부사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 위치와 기능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 영어에서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것을 한번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고민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fast, 그 다음에 early, 그리고 late, hard, 그리고 high 라고 하는 요 아이가 있죠. 요 아이는 여러분들 일단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형용사의 구조와 부사라고 하는 구조가 일단은 같아요.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죠? 당연히 해석으로는 달라지겠죠. 누굴 수식하는 대상이 다르니까 해석으로는 당연히 한국말로는 달라지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은 그죠? 일단 얘는 형용사 부사가 같고 그 다음에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fastly라는 말은 영어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예 구조가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딱 봐도 이상하죠. 그죠? early라는 말 자체도 없어요. 요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lately와 그리고 hardly와 그리고 highly라고 하는 요 형태는 있어요. 영어 단어에. 뭐라고요? 요거 세 개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있는 말이야. 요 형태는 없는 말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요겁니다. lately, hardly, highly라는 건 절대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죠? 첫 번째 뭐 늦게 또는 열심히 또는 딱딱한 또는 높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lately는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그죠? recently죠. 그죠? 최근에 라는 뜻입니다. hardly는 rarely의 뜻이죠. 그죠? 거의 뭐하지 않게 라는 뜻이고 highly는 우리가 알고 있는 very의 뜻입니다. 매우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것들은 어떻게 기억하자? lately, hardly, highly는 부사 형태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late, hard, high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진 않다.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보죠. He was late for work. 그죠? 그는 뭐 했다? 일에 늦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역시 구문을 확인해보면 for work는 정명부라서 부사구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들어있고 he를 수식해주는 아이니까 얘는 형용사다라고 읽고 그는 일에 늦었다 이렇게 읽으시고요. 이 gotten late this morning, 그죠? this morning은 시간 부사입니다. 그는 늦게 일어났다. got up, get up 자동사거든요. 자동사 뒤에는 부사밖에 들어갈 게 없죠? 이때는 late, 부사로 쓴 거야. He gotten late this morning, 그죠? 그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He ran as fastly as possible 이라 되어 있죠. 그럼 요 문장도 한번 볼까요? 지금 as라는 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지워보세요. 이거 부사 형태거든요. 그러면 딱 뭐만 남죠? He ran fastly만 남죠. 일단은 뭐 틀렸어요, 여러분들? fastly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에. 그럼 어떻게 쓰셔야 돼? He ran as fast as possible. 이럴 때 fast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as 다 지워봐 이렇게. 그러면 run 자동사거든요. 그죠? run이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도 있어요. 그럴 때는 become의 뜻이지만 그죠? 그는 빠르게 달렸다 라는 일형식으로 쓰인 거야 지금. 이럴 때는 부사 형태로 쓴 겁니다. He ran as quickly as possible 이라고 쓸 때도 지워보시면 남아있는 문장이 완성이 되셔야 돼. 그죠? 그럴 경우에 역시 이때 quick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 형태인 quickly가 들어와야 ran이라고 하는 자동사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겠죠? 부사라고 하는 형태는 없어졌을 때 나머지 형태가 완벽한 문장을 이루셔야 됩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자, 보세요. 자, ly가 붙어져 있는 부사가 그죠? 실제로 뜻이 달라지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late, 늦게, lately, 최근에 he arrived late for the train 이라 되어 있죠. he arrived late for the train 이라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차를 타려고 기차를 타는 데 있어서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죠. 이때 arrived는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그럼 late는 구문에서 뭘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자동사 뒤에는 형용사 못 들어오죠. 그럼 얘는 부사겠죠. I haven't seen her lately. 그죠? 최근에 그녀를 본 적이 없어요. 현재 완료를 쓰고 있죠. 이때는 late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hard는 hardly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He works very hard 하면 이때 hard는 works가 자동사거든요. 그러면 hard도 부사겠죠. 그는 매우 열심히 일한다. He hardly works at the weekends. 그는 거의 주말에는 일하지 않는다. 그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시험 영어에서 여러분들 얘를 고민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 이렇게 우겨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선생님, 혹시요 이 hard가 열심히가 아니라 hardly라는 아이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죠? 해석적으로만 간다면 그럴싸합니다. 왜? 열심히 일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를 관가하고 얘기하는 거죠? 구문이라고 하는 그죠? hardly라고 하고 있는 뭐 부사의 특징을 간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문학 파트에서 특별히 이 영문법은 굉장히 논리적인 여러분들 문법 체계예요. 여러 가지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들 또는 그런 케이스들을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린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선생님들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선생님 이거 답이 뭐예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네, 뭐 영국 영어 다르고 미국 영어 달라. 근데 문법 체계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문법은 기본적인 모든 세팅이 다 같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죠? 원리를 이해하시고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hardly는 여러분들 여기서 왜 안 된다고 한다면 hardly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hardly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어디에 쓴다? 일반 동사가 있다면 일반 동사 앞에 오게 돼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뭐뭐하지 않게라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는 여기 문장 뒤쪽에 들어올 리가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해석으로만 쫓아가다 보면 부사는 반드시 걸립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죠? 구문이라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hardly는 어디? 일반 동사 앞에만 씁니다. 3번 most, mostly. most는 가장, mostly는 주로. Which part of the concert did you like most? 그죠? 어떤 종류의 어떤 부분의 콘서트가 너는 가장 좋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My friends are mostly doctors. 그죠? 내 친구들은 주로 다 의사네요. 좋겠네요. 그죠? 네, 이때 mostly 역시 부사입니다. 왜 부사죠? 지워보세요. 그죠? 지우더라도 완벽한 문장이 들어오죠? 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자, highly. The birds flew high. 그죠? 이때 birds. 그죠? 새는 flew. 그죠? 날았다. high. 높게 날았다. The book is highly recommended. 그죠? 뒤에 보니까 이 책은 아주 매우 어떻게 됐다? 추천을 받았다. 그죠? 네, 이렇게 각각의
동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죠? 동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든, 형용사를 수식을 하든, 부사를 수식을 하든, 때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하든지 간에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 형태는 ly가 붙어져 있지만 각각의 구문과 또는 의미에 따라서 그 형태와 그죠? 의미를 다르게 하는 그죠? 부사들을 알아보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pretty prettily, pretty prettily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his pipe isn't pretty good. 이때는 매우 good, very good 이란 뜻이고요. She isn't prettily dressed today. 그죠? 그는 아주 예쁘게 옷을 입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분명히 형용사에다가 뭘 붙이면 이렇게 뒤에 ly를 수식을 시키면 이 아이는 구문상으로 부사가 됐죠. 근데 이번에는 명사라는 거에다가 ly를 이렇게 붙이면 이 아이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충 이해가 가시죠? 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뭐 나올까? 자, ly가 붙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얘가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죠? 부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로 나겠죠. 그죠? 보세요. friendly, friend의 ly가 붙은 거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인 우호적인. love라고 하는 명사 뒤에 ly가 붙었죠. lovely, 사랑스러운. cost라고 하는 비용, ly가 붙었어요. 값비싼. 그래서 얘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휘에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costly는 값비싼. orderly, 그죠? 역시 정돈된. 그 다음에 live라고 하는 명사의 lively, 쾌활한. likely,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죠? They look friendly and peacefully라 되어 있죠. 일단은 and는 양쪽을 동등한 어떤 그죠? 논리 구조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look이라고 하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는 뒤쪽에 형용사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friendly 형용사 잘 왔지만 peacefully는 형용사가 아니죠. 그죠? 그럼 뭐라고 바꾸는 게 맞겠지? 여러분들 그죠? peacefully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ly를 탈락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가 바로 시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부사라고 하는 아이의 위치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우리 살펴볼 건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그죠? 뭘 배우게 되냐면, 자, 빈도부사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빈도부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죠? 빈도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자, 확인을 잠깐 해볼까? always의 뜻이 뭐죠, 여러분들? 그죠? 항상, 매번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often은 그죠? 종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frequently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그죠? 종종이라는 뜻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sually도 대개, 그죠? 일반적인 경우. sometimes, 때때로, 그죠? 기억나시죠?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게. 그 다음에 scarcely, 역시 거의 뭐뭐하지 않게. seldom, 역시 거의 뭐뭐하지 않게. rarely, 역시 거의 뭐뭐하지 않게. ever, 그죠? 긍정 형태. never, 부정 형태. 요런 아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 자, 그러면 시험 영어에서는 얘를 어떤 식으로 내겠죠? 얘의 뜻을 물어보려고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구문상의 특징을 물어보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볼까? 얘는 일반 동사는 앞에 오게 돼 있고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뒤쪽에 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have 플러스 pp 계열도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그 동사의 쓰임은 조동사 계열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보죠. I always go to church on Sunday. 그죠? 나는 always 다닌다. go to church. 교회에 예배 보러 간다. on Sunday. 그죠? 일요일 날. 그때 go라는 앞에 이렇게 always가 들어와 있죠. 자, he is often absent from school. 그는 종종 학교에 결석을 한다라고 할 때 비동사 뒤쪽에 들어와 있죠. 이렇게. I'm so tired that I can't hardly work. 그죠? 역시 조동사 뒤에 들어와 있죠.
I have seldom seen have plus pp는 가운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우리 중등부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는 어디? 일반 동사는 앞에, 그리고 조동사 뒤에, 그리고 비동사도 뒤에, have 플러스 pp는 사이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enough라고 하는 아이도 더 보죠. 자, enough는 여러분들 네, 기본적으로 어떤 계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은 요 자체가 그죠? 기본적으로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형태로 쓰이고 지금 부사라는 형태로 쓰인다면 이렇게 enough라고 하는 아이를 시험 영어에서는 형용사 부사가 그죠? enough 이렇게 앞쪽에 들어온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enough old가 아니라 old enough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enough라고 하는 요 아이가 명사를 네,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형용사라면 얘는 그냥 충분한 돈, 그죠? 또는 이렇게도 씁니다, 여러분들. money enough, 그죠? 이렇게 둘 다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형용사와 부사라는 아이를 수식하는 경우에서는 형용사 부사 뒤쪽에 enough가 들어온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He is not old enough. 그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yet과 still도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죠. 자, yet과 still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not의 위치를 가지고 구분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he hasn't finished the work. 그 다음에 yet 이렇게 돼 있고 he still 자, 이렇게 두 문장이 나타났다면 시험 문제의 타겟은 yet과 still이 어느 곳에 들어올 거냐라는 뜻이야. 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아직이라는 뜻으로서 둘 다 쓰입니다. 그죠? 아직 끝내지 못했다. 여전히 마치지 못했다.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험 영어에서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자, not 이라는 아이를 근거로 그죠? yet은 not 뒤쪽에 위치를 시키시면 돼요. 하지만 still은 not 이라는 아이를 근거로 앞쪽에 이렇게 놓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He still not 그 다음에 not yet 그죠? 이 두 가지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이 자리에 이렇게 still이 들어오면 그죠?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still은 not 뒤쪽으로 위치하지 않습니다. 시험 영어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사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부사가 뭐가 순서가 있냐면 보통 여러분들 여기처럼 그죠? 어떤 방법 또는 장소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형태가 전명구가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시간부사 또는 그 자체로 장소부사 이렇게 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올 때는 시험 문제에서 그죠? 그 위치를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만 그죠? 항상 방법, 장소, 시간의 순서대로 부사를 위치시킵니다. 자, she sang perfectly. 그는 완벽하게 불렀다. 그죠? In the town hall. 그죠? 어디에서? 타운 홀에서. 언제? Last night에. 그죠? 그러니까 last night을 의도적으로 썩진 않는다는 얘기고요. 뭐 이게 그렇다는 얘기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뭐를 강조할 건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를 뽑아낼 수 있죠. 어떻게 last night she sang perfectly in town hall 이렇게 써도 되고 in the town hall 하고 앞으로 빼주면 그죠? 뭐가 일어나는 거야? 도치도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왕래발적 동사 이건 됐고요. 자, 시간 부사를 쓸 때도 그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서 긴 시간의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He was born at 6 p.m. on June 그죠? 12th in 90 그죠? 뭐 72 이렇게
짧은 시간에서 긴 시간 순서대로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등과정에서 가장 1등 시험 문제입니다. 자, 나타낸 대상은 베리라는 아이와 멋이라는 아이를 구분합시다. 자, 베리도 여러분들 매우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고요. 멋이도 지금 매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로 쓸 거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죠? 그 셀 수 없는 아이를 이끄는 그죠? 많은이라는 양을 쓰는 형태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부사 형태를 쓸 겁니다. 자, 뭐가 근거냐면 베리와 머치는 일단 매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머치라는 아이는 반드시 그죠? 뒤쪽에 등장하는 형용사라고 하는 아이의 구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He is very old. 그는 매우 그죠? 나이가 많다라고 할 때 very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또는 부사형 수식하는 거야.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그죠? 이 책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입니다. 근데 much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much는 뒤쪽에 일단 비교급이 있죠. 일단 비교급을 제일 먼저 잡으세요. 일단 비교급을 수식하는 아이는 일단은 much야. 그럼 반대급부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아이는 뭐가 아니다? very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아셔도 거의 90%는 맞춰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예문에 보시면 He is much older than you 라고 되어 있죠. 이때 항상 시험 문제 여기 이렇게 very가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자? much와 very가 뒤쪽에 형용사인 비교급이 등장하면 그죠? very로 수식하지 않고 much로 수식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much는 또 하나 최상급도 수식합니다. He is much the best student in his class.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역시 very가 아니라는 것. 또는 과거 분사도 수식합니다. I'm very interested가 아니라 I'm much interested in. 그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것도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I don't like this idea much. 역시 동사구 형태를 또는 부사구 형태를 수식한다고 보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똑같이 매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 형태의 갖고 있는 very와 much가 있죠. 그럼 very와 much를 구분하는 주 타겟은 형용사 형태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형용사 구조가 형용사 구조가 원급이나 그냥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면 very로, 비교급 형태 또는 최상급 형태 또는 과거 분사로 되어 있으면 much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가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 영어 시험 문제에 뭐가 있냐면 too much와 much to가 있습니다. too much와 much to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to는 100% 부사예요. 근데 much는 형용사도 있고요. 그죠? 뭐도 있어요? 부사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뒤쪽에 이렇게 특별히 명사 중에서 셀 수 없는 명사가 왔다면 이 아이는 100% too much로 떨어지셔야 됩니다. 왜? 이때는 얘는 형용사로 쓸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뒤쪽에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 등장을 했다면 그죠? 이 아이는 그죠? 뭐라 쓰셔야 돼요? much로 쓰는 게 아니라 to를 오히려 더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왜? 얘가 100% 부사니까. 그래서 much to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 to라는 아이가 그죠? to라는 아이가 100% 부사고 그리고 much라는 아이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었죠. 그죠? 그러면 much가 형용사라면 100% 뒤쪽에 명사 구조를 셀 수 없는 아이로 수식을 할 거고 much가 부사면 뒤에 형용사나 부사 형태로 수식을 하겠죠. 근데 뭐가 붙어 있을 때 그죠? too much라는 아이와 그리고 much to라는 아이가 들어온다면 to는 100% 부사니까 뒤쪽에
형용사와 부사밖에 붙을 게 없고요. what는 형용사 계열이니까 셀 수 없는 명사를 이렇게 붙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The little boy, 그죠? 작은 아이는 has too much money, 그죠?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이때 to는 약간 부정의 의미입니다. It is much too hot to go for a walk, 그죠? 산책 가기에는 너무 덥다. 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go와 시간 부사죠.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라는 건 그죠? 우리 시제 파트 배우셨고요. 자, before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before는요, 여러분들 정확히 따지면 이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모두에 쓰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I met her before, 그죠? 전에 그녀를 만났었다. 지금은 안 만난 거야. I have met her before,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 경험이겠죠. I had met her before, 그죠? 기준이 과거였고 과거보다 그 전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I had met her 2 years before, 그죠? 나는 2년 전에. 근데 뭐냐면 정확하게 시간이라는 아이가 있고 뒤쪽에 이렇게 before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죠? 일단은 2 years, 2년 전이 되겠죠. 그러면 2년 전이라고 하는 요 미닝은 기준이 2년이고 그죠? 그 전이니까 적어도 과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have 플러스 pp가 아니라 had 플러스 pp라고 하는 형태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준이 과거고 그리고 그 전에 어디선가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다라는 미닝으로 쓸 거니까 얘는 대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시제 파트가 다시 흔들리면 동영상을 다시 시제 파트를 보세요. 아시겠죠? 과거 완료는 기준이 과거였고 그 전부터 과거까지에 대한 얘기고 대과거는 그죠? 과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요것도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to는 역시라고 할 때 언제나 긍정문에 씁니다. 자, to는 언제나 뭐에 쓴다고요? 긍정문에 쓰고요. 그 다음에 either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역시다 또는 역시 아니다라는 개념에서 일반적으로는 부정문으로 쓰여요. 그래서 not either이라는 아이가 궁극적으로 neither이라는 아이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문 봅니다. John can speak English too. John도 역시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앞쪽에 누구 얘기 있었겠죠. 그죠? John이 아니라 John의 brother, 그죠? 아니면 John의 친구 영어 얘기할 수 있다 나왔을 것 같고. 자, 다음에 John cannot speak English to라고 쓰면 틀립니다. 시험 영어에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왜? to라는 아이는 언제나 어디에 쓴다? 긍정문에 쓰거든. 그래서 앞쪽에 부정문이 있을 때는 to를 쓰지 않고 이때는 either 쓰셔야 돼요. 당연히 neither도 못 써요. neither도 앞에 not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그죠? either 밖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well이라는 아이가 여러분들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I'm well 이라고 쓰게 되면 나는 잘 지내 라는 뜻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plays piano well. 그 잘 친다는 얘기고 I'm not very well today. 나는 오늘 그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야. 왜냐면 자, very는 우리가 무조건 부사라고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럼 얘는 부사 표시 이렇게 해봐. 깍두기. today도 시간 부사거든. 근데 얘는 지금 일형식이라면 나는 없었다야. 그죠? 나는 잘 없었다. 이 말이 이상하죠. 그죠? 그럼 얘는 이형식이라면 얘는 형용사란 뜻입니다. 이럴 때는 건강상의 개념이야. 건강상의 개념. 그리고 굿은 그죠? 형용사로만 쓰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It's good of you to invite me. 그죠? 이때는 여러분들 그죠? 우리 가주어, 진주어에서 성상 형용사가 들어와서 사람이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죠? 나를 초대해 주니 정말 좋습니다. 그죠? Sometimes 언젠가 때때로 Our house was built sometime around 19th. 그죠? 1900년도 즈음에 우리가 언젠가 지어진 거고요. My friend sometimes writes to me. 때때로 나에게 뭘 쓰죠. 자, formerly 이전에, formerly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formerly는 이전에.
formally는 정식적으로. 그래서 요거들도 확인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부사 파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부사 파트의 일단 핵심은 뭐였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아이는 첫 번째 뭐다? 문장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의미만을 전달해주는 기능이다. 또 부사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 자리가 정해져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빈도부사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enough, 그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ly가 붙어 있지만 뜻이 다른 형태들, 그죠? fastly는 없고, hardly는 의미가 전혀 다르고, 그런 것들 천천히 모두 다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구문상의 목적을 잡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목적이라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는 모두 다 깍두기였다라는 것. 그래서 구문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없애더라도 남아있는 형태가 완벽한 형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그죠? 세팅이 끝나요. 그러니까 기본 형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활용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것들을 먼저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계열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시간 있고요. 오늘까지 여러분들 문법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